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오늘 고성이를 보며 다시 한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26년의 세월을 거짓으로 살고도 끝까지 돈뭉치를 휘두르며 발악하는 위선자의 마지막 발악.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장실의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쫓겨난 줄 알았던 고성이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로 난입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해외 비밀 계좌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고성이의 심장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격만이 유일한 방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박진석, 나 빈손으로 안 나가. 내 스위스 계좌에 300억 있어. 이 돈이면 난 어디서든 여왕으로 살 수 있다고. 박진석은 대답 대신 차를 마십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찻잔을 듭니다. 찻잔 속에서 차시피 가라앉고 있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퍼져나갑니다. 박진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달그락, 그 소리에 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깨가 움찔합니다. 박진석은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찻잔을 듭니다. 두 번째 모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진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판에서 굳이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사냥감은 이미 덫에 걸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를 느끼며 발버둥 치게 하면 됩니다. 뭐야, 그 표정은? 고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무시. 고성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시입니다. 내가 이 집 문턱을 넘을 때 당신 사업이 어땠는지 기억해? 고성이의 머릿속에 26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당시 박진석은 겨우 중소기업 하나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재벌가의 먼 친척이었지만 그래도 재벌가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 타이틀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의 어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극진히 대했는지. 재벌가 따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다니. 그 한마디가 고성이에게는 마약 같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우러러보는 시선, 겨우 중소기업 하나, 겨우겨우 운영하던 주제에 나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 박진석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고성이를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26년 동안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뭘 했는데 당신 사업 파트너들 접대하느라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 내가 싫은 사람들한테 고개 숙이고 비위 맞춰주면서 얼마나 계약 따냈는데 그게 다 누구 덕분이야. 고성이는 박진석의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그 가짜 그림? 그거 알아? 그게 다 누구 접대비로 들어간 줄 알아? 국회의원 비서실장 로비 자금이었어. 그 돈으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특혜 받았는데 지금 와서 나만 도둑 만들 거야?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공범. 고성이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게 끝입니다. 좋게 말할 때 재산 분할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당신 비자금부터
정치인 뇌물 리스트까지 전부 다 터뜨릴 거야. 나 혼자 죽을 바엔 당신이랑 같이 죽는 게 훨씬 속 시원하거든. 그때 문이 열립니다. 아들 성재가 두툼한 감사 보고서를 들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고성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성재의 얼굴, 그 차가운 표정. 성재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환해집니다. 잘 왔어. 내가 아빠 좀 설득해봐. 아빠가 지금 엄마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잖아. 성재는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습니다. 쿵. 고성이에게는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머니, 성재의 목소리. 차갑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고성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뭐야? 왜 그렇게 말해? 26년간 빼돌린 횡령 내역, 여기 다 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회의 보고를 하듯 담담합니다. 2002년 3월 15일 20억짜리 그림이라 속이고 30만 원짜리 인쇄물을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그 돈 18억 7천만 원. 고성이는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건 말이지. 그때 회사가 그 돈으로 저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만드셨죠. 성재의 목소리가 고성이의 말을 자릅니다. 칼로 자르듯 정확하게 제 이름으로 5억을 넣어두고 저한테는 유학 자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유학비는 1억도 안 들었습니다. 나머지 4억은 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고성이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성재야, 그건 2003년 9월 1일. 성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더 떨립니다. 그날 성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자리 옆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성재야, 어머니는? 성재는 대답했습니다. 바쁘셔서요. 그 말을 하면서 성재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회장 아들은 우는 게 아니라고 배웠으니까. 어머니는 학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인사동에서 또 다른 가짜 골동품 거래를 하고 계셨죠. 12억 규모의 사기 계약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입을 엽니다. 계속해라. 2005년 7월 사모펀드 명목으로 12억 횡령. 2010년 11월 회사 창립 기념 후원금 명목으로 15억 빼돌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15억씩 해외 계좌로 이체, 총 횡령 금액 324억 원, 탈세 금액 89억 원. 고성이는 그 숫자들을 듣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폭로됩니다. 성재야, 너까지 날 배신하는 거야? 엄마가 이 모든 걸 누구 때문에 한 건데 다 너 잘 되라고, 너 좋은 학교 보내려고, 너 유학 보내려고. 성재가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성재의 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오랜 상처. 고성이의 눈에는 부정이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아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침묵을 깹니다. 어머니가 한 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운 게 아니라 회장 아들이라는 상품을 키운 겁니다. 어머니 자신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요.
제 중학교 졸업식에도 안 오셨습니다. 성재의 목소리가 더 떨립니다. 그날 어머니는 강남 백화점에서 2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계셨죠. 제 대학 입학식에도 안 오셨습니다. 그날은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를 개설하러 가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언제나 두 번째였습니다. 돈과 명예와 허용 뒤에 저는 항상 맨 뒤에 있었습니다. 성재는 주먹을 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빼돌린 그 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수빈이와 헤어질 뻔했습니다. 수빈, 지역의 여동생. 성재가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 수빈이 아버지가 회사 감사 때 제 비리를 의심했습니다. 실제로는 제 비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였는데 성재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수빈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해? 성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모았지만 저는 제 유일한 숨구멍이었던 사람을 잃을 뻔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말을 듣습니다. 변명하고 싶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위선자, 그 한마디, 그 300억 말이야. 고성이의 심장이 멎습니다. 내가 이미 10년 전부터 국세청 비자금 감시망에 등록해둔 계좌야. 고성이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10년 전, 10년 동안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순간 넌 자수하는 꼴이 되는 거지. 인출하는 즉시 검찰 수사관들이 내 손목의 수갑을 채울 거다. 국세청이랑 검찰이랑 이미 다 연결돼 있어. 내가 로그인만 해도 IP 추적이 들어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검찰에 알림이 간다. 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위치가 삼각측량으로 파악되고 30분 안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고성이는 뒤로 물러섭니다. 벽에 등이 닿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 속 스마트폰으로 향합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스위스 은행 앱을 엽니다. 로그인 화면.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잔액 300억 4,200만 원. 그 숫자. 고성이는 그 숫자를 바라봅니다. 26년간 모은 돈. 그녀의 인생. 그녀의 가치. 그녀의 모든 것. 비밀번호 입력창이 깜빡입니다. 고성이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춥니다. 첫 번째 숫자. 손가락이 화면에 가까워집니다. 2점. 성재의 생일. 손가락이 떨립니다. 고성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등에서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옷이 등에 달라붙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하지만 또렷하게. 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움츠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300억의 영화와 차가운 쇠창살의 공포가 동시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르면 왕관을 쓰지만 그 즉시 단두대에 오르는 비극적인 도박. 다시 손가락을 화면에 댑니다. 2점.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압니다. 손가락을 뗍니다. 다시 댑니다.
다시 뗍니다. 이 짓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300억. 그 숫자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춥니다. 빛납니다. 손짓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누를 수 없습니다. 돈은 눈앞에 있는데 1원도 쓸 수 없는 지옥. 이보다 더한 고문이 있을까요? 이럴 수가 없어. 내 돈이야. 내가 모은 돈이라고. 26년 동안 내가 모은 돈이야. 이건 내 거야. 내 거. 고성이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화면이 산산이 깨집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여전히 300억이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처럼.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거칠게 열립니다. 쾅. 법원 집행관 3명이 서류를 들고 들이닥칩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섭니다. 본능적으로 고성희 씨, 지금부터 귀하의 모든 동산에 대해 압류 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집행관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뿐입니다. 한 명이 고성희의 손에서 명품 백을 뺐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시가 8천만 원 상당. 압류. 빨간 스티커가 가방 위에 붙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찢어지는 소리.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안 돼. 고성희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손을 뻗습니다. 손가락이 공허하게 허공을 긁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은 이미 가방을 서류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 다른 집행관이 그녀의 어깨에서 밍크 코트를 벗깁니다. 러시아산 밍크 코트. 시가 1억 2천만 원. 압류. 코트가 벗겨집니다. 안 돼. 손 떼. 하지만 코트는 이미 벗겨졌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코트 안쪽 명품 브랜드 라벨 위로 빨간 가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그 빨간색, 고성희에게는 피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삶이 흘러내리는 피. 불가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가 3억 원. 압류. 만지지 마. 고성희는 목걸이를 감싸줍니다. 두 손으로 꽉. 손에 힘을 줍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하지만 2명의 집행관이 그녀의 팔을 잡습니다. 나요. 나. 고성희는 몸부림칩니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은 더 강합니다. 팔이 뒤로 꺾입니다. 아픕니다. 팔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풀립니다. 힘이 빠집니다. 목걸이가 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순간 고성희는 무언가를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목걸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까르띠에 팔찌. 시가 5천만 원. 압류. 해리 윈스턴 반지. 시가 2억 원. 압류. 샤넬 귀걸이. 시가 3천만 원. 압류. 하나씩 고성희의 몸에서 보석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각각의 보석 위로 빨간 딱지가 사정없이 붙습니다. 명품 구두. 크리스찬 루부탕. 시가 300만 원. 압류. 구두가 벗겨집니다. 왼쪽, 오른쪽. 고성희는 이제 맨발입니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서 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감초. 너무 차갑습니다. 26년간 누려온 화려함이 단 10분 만에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보십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얻은 저 화려한 껍데기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벗겨지는지. 저것이 바로 위선자의 진짜 알몸입니다. 고성이는 이제 얇은 원피스만 걸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피 코트도, 명품 가방도, 보석들도, 심지어 신발조차 없이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성이는 맨발로 복도로 끌려나갑니다. 복도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모두 지역을 위해 헌혈하고 돌아오던 직원들입니다. 저 여자다. 저 사모님 때문에 지역 씨가 죽을 뻔했어. 복도가 출렁입니다. 사기꾼, 도둑, 위선자, 욕설이 쏟아집니다. 한 직원이 앞으로 나섭니다. 기억하세요? 3년 전 제가 복도 청소하다가 물을 엎질렀을 때 사모님은 이것들이 월급이나 받을 주제에 길바닥에 물이나 엎지르고 다니네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저 집에 가서 울었어요. 다른 직원도 나섭니다. 저는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경조사 신청했는데 사모님이 직원 아버지 장례식까지 회사가 왜 신경 써야 하냐고 거부하셨죠. 저희 아버지 빈소에 회사 사람 아무도 못 왔어요. 또 다른 직원이 말합니다. 저는 임신했을 때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임신이 무슨 왕족이냐, 일이나 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유산할 뻔했어요. 고성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집니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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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 하지만 카메라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딸깍, 딸깍, 딸깍.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그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녀의 수치심을 낱낱이 기록하는 렌즈들. 고성이는 맨발로 복도를 뛰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건물 바깥 뜨거운 햇살이 그녀를 내리찍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뜨겁습니다. 맨발로 밟는 거친 아스팔트 발바닥이 따갑습니다. 마치 불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맨발로 왜? 미친 사람 아냐? 고성이는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여기서 벗어나고 풀 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 들어가던 호텔 로비.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던 모습. 사모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사모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사모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그 호칭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호칭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아니, 희생이 아니라 빼앗았는지. 하지만 지금 저 사람 왜 저래? 집 나온 거 아냐?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갑니다. 미친 사람 보듯, 더러운 것 보듯, 혐오스러운 것 보듯. 고성이는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를 봅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자. 그 코트, 고성이의 것과
똑같은 코트입니다. 아니, 더 비싸 보입니다. 더 화려합니다. 고성이는 그 여자를 보며 멈춥니다. 순간 현실과 환각이 뒤섞입니다. 저 코트는 자신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입니다. 집행관들이 빼앗아 간 바로 그 코트입니다. 고성이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돕니다. 내 옷이야. 고성이는 그 여자에게 달려갑니다. 맨발로, 피가 나는 발로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찌릅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내 거라고 돌려줘. 고성이는 여자의 코트를 붙잡습니다. 손톱으로 움켜쥡니다. 여자는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뭐야, 미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경비원이 달려옵니다. 고성이를 여자에게서 떼어냅니다. 내 옷이라고, 내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고성이를 길가로 밀어냅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넘어집니다. 맨발이 아스팔트에 쓸립니다. 피가 납니다. 그때 건물 전광판이 켜집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박진석 회장 부인 고성희 씨 324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고성희는 그 화면을 올려다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옵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 진주 목걸이를 하고 밍크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지금 자신의 모습, 맨발에 원피스만 걸친 비참한 모습.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그을리고 눈은 초점을 잃은 모습. 두 사진이 나란히 나옵니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몰락 자막이 나옵니다. 고성이는 그 화면을 보며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미친 듯이 웃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웃음소리가 거리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완전히 미쳤네.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냐? 고성이는 계속 웃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입니까? 이게 26년의 결말입니까? 고성이는 쓰레기 보관소 옆 벤치로 갑니다. 비틀거리며 맨발로 쓰레기 봉투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명품 향수 대신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딸 영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기도 어렵습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영라야, 엄마야, 엄마 좀 도와줘. 내가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도 들을 거야. 제발, 엄마 이렇게 안 죽게 좀 도와줘. 전화가 끊깁니다. 뚜, 뚜, 뚜. 고성이는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영란은 받지 않습니다. 1시간 후 고성이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립니다. 영라가 내립니다. 영라야. 고성이는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알았지? 내가 날 구해줄 줄 알았어. 영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칩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친권 포기 각서. 이거. 영란은 각서를 어머니의 면전에 던집니다. 서류가 공중에서 펄럭이다 바닥에 떨어집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집어듭니다. 친권 포기 각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야? 엄마는 나를 키운 게 아니라 회장 딸이라는 상품을 키운 거잖아. 엄마가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이라도 온 적 있어? 영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매년 다른 애들 엄마는 다 왔는데 나만 엄마 없이 혼자 있었어. 고성이는 그 말을 듣습니다. 기억합니다. 운동회 날이면 항상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세일,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 그것들이 딸보다 중요했습니다. 내 생일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선물은 항상 비서가 사왔고, 케이크는 호텔에서 배달시켰고, 엄마는 항상 바빴잖아. 고성이는 변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습니다. 아니잖아. 영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입니다. 엄마는 항상 회장 딸답게 행동해라. 회장 딸은 이렇게 해야 한다만 말했잖아. 나는 영나가 아니라 회장 딸이었어. 엄마한테 영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고성이라는 범죄자 엄마는 없어. 죽어서라도 나타나지 마. 영나는 돌아섭니다. 고성이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영나야, 영나야, 엄마 버리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영나는 어머니의 손을 떼어냅니다. 너무 늦었어요. 엄마가 날 버린 건 하루 이틀 전이 아니에요. 평생이었어요. 영나는 차에 오릅니다. 차 문이 닫힙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차가 사라지는 걸 바라봅니다. 영나야,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영나야. 하지만 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이 쓰레기 보관소 앞에 섭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벤치에 맨발로 얇은 원피스만 걸친 채 박진석은 그녀 앞에 섭니다. 고성이는 고개를 듭니다. 천천히 힘겹게 박진석.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박진석은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이름은 고성이가 아니고 돈은 있는데 쓸 수 없고 딸에게는 버림받은 여자.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다. 유령. 그 단어가 고성이에게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가서 내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굶주리며 살아라.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고성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박진석.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여전히 쓰레기 더미 옆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몸을 감쌀 코트도 없이, 신을 신발도 없이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맨살을 스칩니다. 몸이 떨립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난 사모님이야. 목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집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난 박진석의 아내라고.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미친 여자 보듯 그녀를 피해 갑니다.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은 짙은 화장을 녹여
검은 얼룩을 만듭니다. 그 얼룩은 그녀가 평생을 써온 가면이 벗겨지는 마지막 자국처럼 보입니다. 26년간 쌓아올린 화려함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20억짜리 그림이라 속이고 30만 원짜리 인쇄물을 걸어둔 그날부터 그녀의 파멸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고 돈이라는 우상에 영혼을 팔았던 여자. 그녀의 끝은 이렇게나 처참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병원. 이지혁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심장 이식. 새로운 심장이 그의 가슴에서 뛰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힘차게, 생명의 리듬으로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밝습니다.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은호가 병실에 들어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들려 있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미소를 짓습니다. 약하지만 진짜 미소입니다. 오랜만에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아주 빠르대.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화, 진짜 평화. 다른 병실. 성재는 수빈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햇살. 미안해, 수빈아. 내가 겪은 일들. 성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 수빈은 성재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꽉. 이제 다 끝났어. 수빈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정말로 시작할 수 있어. 성재는 수빈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을 믿는 빛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빛, 포기하지 않은 빛. 고마워. 성재는 간신히 그 말을 합니다. 날 믿어줘서. 끝까지 날 믿어줘서. 수빈은 미소 짓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오빠를 믿었으니까 계속 믿을 거야. 회장실.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횡령한 돈의 환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324억 원.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기당한 협력업체들, 투자자들, 직원들,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갈 것입니다. 박진석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깁니다. A협력업체 사기당한 금액 3억 2천만 원, 환수 금액 3억 2천만 원, B투자자 사기당한 금액 5억 원, 환수 금액 5억 원, C직원 횡령당한 퇴직금 8천만 원, 환수 금액 8천만 원. 박진석은 서류에 사인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고성이라는 이름, 그 이름과 함께 보낸 26년. 이제 그것은 과거가 됩니다. 완전히. 카페. 지은호는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만듭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우유 거품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문이 열리며 종이 울립니다. 딸랑.
어서 오세요. 지은호는 밝게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오랜만에 짓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 가식이 없는 웃음. 이지혁이 살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긋한 냄새가 퍼집니다. 삶의 향기가 퍼집니다. 회사 로비. 직원들이 출근합니다. 얼굴들이 밝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지혁 씨 들었어? 수술 잘 됐대. 정말 다행이다. 정말로. 이제 곧 퇴원한대. 우리 다 같이 가서 문병 가자.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진심 어린 웃음입니다. 악몽이 끝났습니다. 긴 악몽, 끔찍한 악몽.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소중한 일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인사가 오갑니다. 따뜻한 인사, 진심 어린 인사. 그리고 어느 거리 한 구석, 쓰레기 보관소 옆 벤치. 고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맨발에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그을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은 승리하고 악은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혈하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영혼을 판 여자는 거리 한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의를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